내가 취득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자료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고 제출하는 것은 우리 법원도 뭐 별로 큰 문제 있다고 보진 않아요. 뭐 역시나 그랬듯이 뭐 이거는 뭐 징계사유로 그래서 인정이 당연히 아예 안 되어져야 되는데 노동위원회 좀 특성상 징계 뭐 사유는 뭐 되지만 취득할 만한 뭐 사유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가 보기엔 이건 좀 뭐 법원 판단 받아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더 좀 군생 맞는데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그 이제 사용자가 열심히 이제 나오셔서 한 얘기가 근로감독을 청원한 정도가 아니라 뭐 특별 근로감독을 청원해서 뭐 회사한테 뭐 악의적 피해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건 사실 법위반이에요. 근로기준법상에 근로감독을 청원하거나 뭐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경우 이거 형사처벌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걸 이유로 징계를 했다는 것은 좀 세게 말하면 별도의 또 고소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징계사유로 왜 삼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역시나 뭐 징계사유로 노동위원회에서 뭐 지방노동위원회도 그렇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 근데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분은 근로감독 청원을 하고 신청을 한 게 어느 정도 컨텐츠가 있었어요. 실제로 회사가 이상한 문서를 제작해서 노동자들을 압박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감독을 할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단순히 신고, 명예훼손적 신고, 허위 신고, 심한 왜곡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징계사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하면 무조건 다 된다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케이스는 신고할 거리가 분명히 있었던 케이스다. 일부 노동부가 또 인정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면담 거부. 요거는 약간 뭐랄까요? 이것도 배치 전환 관련인데 배치 전환할 때 이분이 이제 배치 전환을 한 때 나는 이제 그 배치 전환이 이제 요건이 뭐예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상 불이익, 그 다음에 협의. 이게 이제 사실은 권리남용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권리남용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리예요. 배치 전환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의 권리 행사가 도를 넘어서지 않았냐 뭐 이 정도로 본다는 건데 이걸 뭐라 그러면 신의식사 협의라 불러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을 이렇게 해볼래 했더니 이걸 거부했다고 징계사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나랑 대화 좀 해볼라 해래? 뭐 대화 자체가 업무 명령일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권을 좀 침해하는 징계사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이거는 사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런 걸로 징계를 하려면요 손해 발생 자체도 인과관계를 되게 사용자가 입증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도 하나고 그 업무상 과실, 특히 이분은 채권 추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 그 추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책임자고 누가 책임자가 아니고에 대해서 되게 불분명해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정도면 여기 대해서 입증을 하려면은 모든 추심 기록 내용을 내고 책임자가 명확히 되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의무를 뭘 가지고 있는지가 확실히 되고 난 후에 그때서야 했냐 안 했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사건 자체에서. 그냥 몇 개 문건 내놓은 다음에 뭐 한두 개는 왜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사실 이 4번 케이스는 이 4번 징계사는 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사실 대리인이 있고 없고가 제일 그 차이가 큰 쟁점이에요. 이런 쟁점이. 이 나머지 뭐 1번 징계사유, 뭐 소송에 대한 제출하는 요런 거, 여러간도 청원, 뭐 면담, 요거는 약간 아리까리. 요거는 어느 정도 노동위원회든 뭐 법원이든 좀 직권으로 약간 봐주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노동위원회.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좀 대리인 손이 많이 타요.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뭣도 없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거 기반으로 막 회고가고 막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면은 징계 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사유도 그럴 필요가 있었다 해서 이제 부당한 징계로 6개월은 무효. 이렇게 해서 정리가 좀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죠? 여기 나오지만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지방노동위원회 다음에 중앙으로 이제 가죠. 근로감독 청원, 면담 요청 거절은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문서 취득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비난 가능성이 사실 이렇게 안 하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나중에 제가 방송으로 또 한번 얘기 드릴 건데, 증거 수집은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해놓고 쓸 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해놔야 돼요, 일단. 근데 해놓고 막 쓰면 안 돼요. 막 쓰면은 잘못하면 저한테 그렇게 돌아옵니다, 패널이. 손해 액수에 대한 근거가 없다. 제가 말하잖아요. 솔직히 이 액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할 수도 없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이득을 얻은 손해액도 계산이 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제가 좀 여담으로 드린 얘기지만 이런 주장을 좀 사측에 계시는 대리인 중에서 좀 노무사님들이 좀 많이 해요. 사실. 예. 그럴 땐 좀 자세하게 따져 물어야 돼요. 예. 인과관계와 손해 액수의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가담이 되어줄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잘 인정도 안 돼요. 이런 케이스들은. 예. 그 다음에 뭐 불시채권 회수를 뭐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면 부당하다. 뭐 이런 사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채권 회수가 안 되어지는 사업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몇 개 가져와서 우리 때문에 다 돈을 못 받았다 이러니까 예, 이 문제가 좀 말도 안 되죠. 예. 예, 어쨌든 이 사건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신적 손해도 굉장히 크고 달성해야 되고 달성하지도 못하고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이긴 하신데요. 예, 좀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좀 좋겠다. 그래도 뭐 정말 대단하세요. 예, 어쨌든 계속해서 지연시켰고 어쨌든 회사의 징계까지는 막아내셨고 예, 이런 결과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된다면 예, 이렇게 해야죠.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네, 선택입니다. 뭐 안 하고 떠나는 것도 선택이지만 선택을 이렇게 하셨다면 이 정도로 물고 늘어지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성공 사례 좀 징계 좀 강한 징계였죠. 6개월짜리 징계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사건은 이렇게까지는 좀 하셔야 된다. 예, 의지라고 저는 사실 이거 없이는 못하는 사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을 하셨으면은 거기에 대해 걸맞게 책임지시면은 성과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김남사 TV에선 성공사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요. 뭐 유사한 사건이나 좀 관련된 내용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또는 네이버 카페 예, 들어오셔서 예, 질의로 남겨주셔도 예.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 예, 방식으로 노무법인 시선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적어줄까요? 노무법인 시선. 예, 상호명 노출은 자제하고 있지만 예. 하여튼 이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짤막짤막하게 예, 선택 저희가 주로 해드리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다 들어주고 다 해주세요. 안 됩니다. 선택을 해드리고 빨리빨리 응급 키워드는 응급이에요. 긴급 여기 대해서 대응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아요 예, 그 다음에 구독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알람도 부탁드리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김남사 TV에서는 예, 좀 고정적으로 하나 좀 채널 하나 마련을 할까 해요. 뭐 별도의 채널을 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 좀 상황 설명, 사연 설명드리고 좀 자체적인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예, 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사연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 많은 내용에 접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좀 저희가 각각의 사연들을 좀 확인해서 최대한 좀 객관적인, 예,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저의 객관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전망을 해본다는 거죠. 사용자 측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노동부에서는 된다고 할 것인지, 뭐 법원은 어떻게 인정할 건지 말 건지, 노동위원회는 어떤지 이런 예측하는 시나리오까지 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듣기 좋은 말만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해도 되느냐,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느냐 상황 파악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한 방법으로는요 저희 뭐 유튜브 댓글로도 예, 남겨주셔도 되긴 하는데 말머리를 좀 달아주셔야 돼요. 유튜브 댓글 때도 시간 괴롭힌 사연 신청 또는 카카오톡에서는 노무법인 시선입니다. 친구 찾기를 해서 말머리로서 시장에 괴롭힌 사연 신청이라는 말머리 남겨주시고 네이버 카페가 제일 좋아요. 사실 여기가 일목정연하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가면은 저희가 따로 코너를 마련해놨어요. 카페에 들어가셔서 여기 안내 카페 나가죠. 거기에 목록에 아예 사연을 신청할 수 있는 예, 그 카테고리를 나눴으니까 거기다가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내용을 예, 본 후에 예,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연인가를 예, 보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